지옥까지 내려가서 모두가 하차하더라도 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비트코인과 스트레티지를 산 이유는 당시 가격을 보고 산 것이 아니라 이 자산의 미래 가치를 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은 언젠가 10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고 그 사이의 변동성과 등락은 저에게 과정일 뿐입니다. 비트코인은 15개월간 이어진 강세장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6만 9천 달러 선까지 밀려나며 2021년 전고점 수준으로 회귀해 시장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아시아 거래 시간 동안 비트 스탬프 기준 6만 9,100달러까지 하락하며 2024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6만 달러대에 진입했으며 트레이딩뷰 데이터상 15개월 만에 가장 낮은 가격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급락으로 불과 4시간 만에 코인글래스 집계 기준 1억 3천만 달러 규모의 롱 포지션이 청산됐습니다. 시장의 급격한 매도세는 귀금속 시장의 변동성과 맞물려 발생했으며 전날 온스당 5,100달러까지 반등했던 금 가격은 다시 4,789달러까지 하락했고 은 역시 온스당 90달러에서 73달러 사이를 오가며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트레이더 CW는 비트코인이 핵심 지지 구간에 진입했으며 6만 9천 달러 지지에 실패할 경우 추가적인 대규모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유명 트레이더 피터 브렌트와 암호화폐 기업가 알리스테어 밀르는 이번 하락장이 조직적인 매도 캠페인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밀르는 거대한 세력이 데드라인에 맞춰 물량을 쏟아내고 있다며 과거 독일 정부가 압수 비트코인을 장외 거래 데스크를 통해 매도했을 때와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 역시 미국 내 수요 부진을 여실히 드러냈으며 코인뷰로 CEO 닉 퍼클리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1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고 이는 해방의 날 관세 이슈 이후보다 더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카프리올 인베스트먼트 설립자 찰스 에드워즈 또한 초기 고래들이 마치 비트코인이 여전히 12만 5천 달러인 것처럼 물량을 던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같은 날 코인텔레그래프는 비트코인의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갭이 1년 만에 최저 수준인 마이너스 167.8을 기록하며 기관 투자자들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전했으며 해당 지표는 코인베이스 프로와 바이낸스 간의 비트코인 가격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로 수치가 깊은 마이너스를 기록할수록 미국 기관들의 매도세가 강력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크립토컨트 분석가 다크포스트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이 정도로 깊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것은 기관 쪽의 매도 압력이 극도로 심해졌다는 증거라고 진단했으며 기관 투자자들이 가격을 끌어내리며 시장에 부정적인 갭을 형성하고 있고 이는 고래들이 더 낮은 프리미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물량을 던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지표는 지난해 10월 하락장이 시작된 이후 꾸준히 우하향 곡선을 그리다 최근 일주일 새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현물 ETF 시장의 자금 이탈도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했으며 크립토컨트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는 지난해 같은 기간 46,000BTC를 순매수했던 것과 달리 2026년 들어서는 16,600BTC를 순매도하며 56,000BTC 규모의 수요 공백을 만들어냈고 최근 일주일 동안에만 12억 달러가 유출돼 비트코인 가격이 15개월 만에 최저치인 7만 달러 아래로 밀려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다크포스트는 현재 시장은 극도로 불확실하고 위험 선호 심리가 위축된 상태이며 기관들이 비트코인과 같은 변동성 자산에 대한 투자를 꺼리고 있다고 분석했고 코인베이스 프리미엄과 ETF 자금 흐름이 동시에 강력한 매도 신호를 보내고 있어 단기적인 반등보다는 추가 하락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200주 지수 이동 평균선이 위치한 지지선을 위협받고 있으며 일부 트레이더들은 바닥 가격으로 5만 달러 부근까지 열어두고 있고 시장 참가자들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반전되지 않는 한 매도 압력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보수적인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사전에 예측했던 경제학자 노리엘 루비니는 암호화폐 시장을 향해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하며 가격 변동성을 넘어 산업 전반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루비니는 최근 비트코인 급락과 전반적인 시장 침체를 두고 암호화폐 산업은 구조적으로 실패했으며 이른바 크립토 아포칼립스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고 친암호화폐 정책이나 규제 완화가 등장하더라도 시장을 근본적으로 구하지는 못하며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 수단이나 통화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고 실제 사용 사례 역시 제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암호화폐가 지금까지 보여준 것은 극심한 변동성과 투기성, 범죄와 연관된 부정적 사례가 대부분이며 탈중앙화 금융 역시 이상적인 개념일 뿐 현실 세계의 규제 환경과 충돌하며 확장성의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업계 관계자와 옹호론자들은 기술 발전과 제도권 자금 유입, 장기적 채택 가능성을 근거로 시장 사이클의 일부일 뿐 종말로는 과도하다고 반박했으며 과거 2021년 그가 주장한 기사를 보면 5년 후 지금에 와서는 그가 어떠한 스탠스로 비트코인을 바라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반박 주장에 동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는데 투자 전문 매체 FX 스트릿에 따르면 비트와이즈 최고 투자 책임자 매트 호커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사상 최고가 대비 각각 39%와 53% 하락한 흐름을 근거로 현재 시장을 완전한 암호화폐 겨울로 규정했으며, 이를 과도한 레버리지와 초기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이 겹치며 촉발된 구조적 침체로 평가했습니다. 그는 규제 환경 개선과 채도권 채택 확대, 비트코인의 우호적인 연준, 의장 후보 등장 등 긍정적 요인이 있었음에도 장기 랠리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로 시장 깊숙이 자리 잡은 겨울 국면을 지목했고, 현물 ETF와 디지털 자산 트레저리의 지속적인 매수세가 시장 체력을 실제보다 견조하게 보이게 만들며 침체의 깊이를 가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비트와이즈의 10대 대형 암호화폐 지수에 따르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로 구성된 1그룹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하락에 그친 반면, 솔라나와 라이트코인, 체인링크로 구성된 2그룹은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고, 카르다노와 아발란체, 수이, 폴카닷이 포함된 3그룹은 급락하며 개인 투자자 중심 시장의 혹독한 겨울을 드러냈습니다. 호커는 이러한 격차의 핵심 요인으로 기관 수요를 꼽았으며, 2025년 한 해 동안 현물 ETF와 디지털 자산 트레저리를 통해 비트코인에 유입된 물량이 약 75만 BTC에 달해 이러한 기관 매수가 없었다면 비트코인 가격 하락폭은 60%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일부 자산구는 제도권 수요의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설명했으며, 그는 과거 암호화폐 겨울이 약 13개월 지속된 점을 들어 현재 국면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크립토컨트 리서치 총괄 훌리오 모레노는 약세장의 종료 시점을 2026년 3분기로 제시하며 시각 차이를 보였습니다. K33 리서치 총괄 베틀룬데 역시 비트코인이 최고가 대비 약 40% 하락했지만 과거 약세장과 완전히 동일한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으며, 4년 사이클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기관 투자 증가와 규제 적격, 상품 유입, 금리 인하 환경으로 인해 과거처럼 80% 하락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74,000달러, 지지선 이탈 시 69,000달러 부근이나 200주 이동 평균선인 58,000달러까지 하락세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비트코인 시장은 단기적으로 극도의 공포 국면에 진입했으며, 기관 매도 압력과 ETF 자금 유출, 기술적 지지선 훼손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추가 하락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격 측면에서는 2021년 고점 회귀와 200주 이동 평균선 테스트 가능성까지 거론될 만큼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됐으며,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보수적인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가격 변동성과는 별개로 비트코인의 본질적 가치는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공급이 구조적으로 제한된 자산이라는 점, 국가와 기관 차원의 보유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신뢰 변동성 속에서 대체 자산으로서의 역할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비트코인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트코인을 핵심 전략 자산으로 편입한 스트래티지 주식 역시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 가격 변동에 따른 높은 변동성을 피하기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 축적 전략과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 비트코인 가치 상승의 수혜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국면은 공포가 지배하는 하락의 끝자락일 가능성과 함께 비트코인과 이를 기반으로 한 스트래티지 주식의 장기적 가치를 다시 점검해야 하는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단기 가격 흐름보다 자산의 본질과 구조적 위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전략적 시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려움이 커지는 순간이야말로 끝이 다가오고 있는 순간입니다. 3년 전으로 돌아간다 해도 저는 주저없이 다시 비트코인과 스트래티지를 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